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화학양식 기능사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작품 하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떤 작품을 많이 어려워하실까? 제가 수업하는 분들에게도 질문도 해봤고요. 역T자형이 좀 의외로 어렵다고 하셔서 오늘은 역T자형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T자형이 왜 어렵냐 물어보니까, 역T자형이 잘못하면은 옆에 수평이 너무 짧아 보이고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역T자형을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랄폼을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따로 설명을 해 드리진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루랄폼을 세팅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역T자형을 한번 시작을 해 볼 텐데요. 루스커스를 저는 한번 이용할 텐데, 먼저 화기 높이 플러스 화기 너비에 최대 1.5배에서 2배까지 쓸 수 있는데요, 1.5배 정도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의 화형을 잡았고요. 플루랄폼의 루스커스가 꽂혀지는 깊이는 한 3cm 정도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10도 미만, 그러니까 5도 정도만 살짝 기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수평을 잡을 텐데요. 수평은 수직의 2분의 1을 2개를 잘라서 수평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때 플루랄폼에 꽂혀지는 루스커스를 감안해서 조금만 더 길게, 완전히 딱 2분의 1보다는 조금만 더 길게 잘라주시면 좋겠고요. 수직이 꽂혀져 있는 그 부분에 그대로 쭉 따라가서 수평으로 꽂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평과 지금 수직을 잡아놨고요. 이제 이렇게 화형을 잡았으니까 거기에 맞게 약간 살을 좀 덧대서 수직도 입체적으로, 그 다음 수평도 입체적으로 살을 좀 덧대 줄게요. 저는 그린을 먼저 꽂고 꽃을 꽂는 게 좀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꽃을 먼저 꽂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댓글에도 그린을 먼저 꽂는 게 맞냐, 꽃을 먼저 꽂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 편한 대로 연습하시면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린을 먼저 사용하는 이유가, 그린은 한두 개 정도 잘못 잘라도 여유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꽃은 잘못 자르게 되면 여유가 없죠. 그래서 제일 높은, 또 제일 넓은 이런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또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그린으로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꽃을 꽂게 되면은 실수할 일이 좀 적죠. 그래서 이제 그린부터 저는 먼저 꽂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T자형 하실 때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여기 이 허리 부분, 이 부분을 너무 길게 쓰게 되면은 이제 역T자 형태의 예리한 그런 각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수평이 여기 있잖아요. 이 수평에 2분의 1 정도로 아주 짧게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수평의 2분의 1 정도만 잘라서 루스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수평의 2분의 1 정도 잘라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화형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직 부분의 루스커스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최대한 제일 긴 루스커스와 이렇게 닿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을 루스커스를 사용할 건데요. 수평의 3분의 2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앞을 수평으로, 앞이 정면이 되게 이렇게 수평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평과 제일 앞쪽을 연결하는, 자, 수평의 루스커스에서 점점점 짧아지게 이렇게 연결되게 바닥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닥이 뻥 뚫리지 않고 연결될 수 있게 루스커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니까 약간의 곡선이 살짝 생기면서 앞쪽이 이렇게 면처럼 넓은 면이 하나 생겼고요. 또 위쪽은 선이 이렇게 강조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측면의 허리 부분은 쑥 들어가게 해서 수평과 수직이 강조되는 그러한 화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뒷부분에 이렇게 뒷부분이 있어요. 이 뒷부분을 남아있는 루스커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려주시고, 루스커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 가리는 거는. 그래서 충분히 가려주세요. 충분히. 루스커스가 뒷부분에 루스커스가 너무 길게 되면은 이 앞쪽의 비율하고 같아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은 루스커스를 짧게 잘라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뒷부분도 어느 정도 좀 처리를 해줬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 시간에 편백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편백을 사용하는 방법은 루스커스를 사용한 후에 조금씩 빈 공간이 있어요. 수직도 이 루스커스와 루스커스 사이가 좀 비어 있죠.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루스커스와 루스커스 사이가 좀 비어져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런 부분에 편백 또는 측백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편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티자형 기본 화형을 좀 잡아줬어요. 수평과 수직이 강조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좀 잡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장미를 좀 사용할 텐데 반듯하고 얼굴이 좀 작은 장미를 제일 위에다가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길이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길이를 한번 재보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루스커스 꽂혀져 있는 거에 유사하게 잘라서 장미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고, 재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꽂아주시면 되겠죠. 두 개를 같은 길이니까 양쪽이 대칭이잖아요.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대칭에 맞게. 루스커스보다 더 특별히 짧아지거나 특별히 길어지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루스커스의 길이 정도로 장미를 잘라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장미를 써보겠습니다. 제일 높은 장미 바로 밑에다가 장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길이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재가면서 하시면은 좀 쉽고 편하게 꽃꽂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거베라를 한번 써볼까요? 네, 거베라도 캡을 벗겨서 사용해야 되겠죠. 자, 길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재시면은 좀 편해요. 자, 거베라를 제가 하나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장미를 또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장미를 또 썼고요. 또 반대편에다가 또 다시 장미를 한 송이를 더 사용하겠습니다. 화형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베라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베라 이용했고요. 수직이 이제 점점 밑으로 가면서 조금씩 넓어지게, 수직의 꽃들이 여기 사선으로 꽂아놓은 이 루스커스에 딱 올 수 있게, 수직이 강조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수평은 조금 이따 꽂을게요. 수직을 어느 정도 꽂아놓고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거베라를 꽂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베라를 이 측면에다 꽂을 때에는 이미 꽂아놓은 루스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 잡아서 너무 길지 않도록, 이 부분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준점을 좀 잡아놨어요. 기준점을 잡아놨으니까 또 이 기준점에 맞게 수평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수평 연결하기 전에 포컬 포인트를 좀 써볼게요. 포컬 포인트를 먼저 쓰는 경우도 있고, 포컬 포인트를 또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포컬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포컬 포인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강조점처럼, 그냥 이 화형이 되게 밋밋하니까 강조점처럼 시각이 좀 고정될 수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에 맞게 또 장미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컬 포인트는 45도 정도의 정중앙에 정면을 향해서 꽂았고요. 그리고 수평과 수직이 연결되는 이 중간, 이 허리 부분, 여기는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꽃들을 배치하겠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거베라 캡은 다 벗겨 놓으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쪽을 또 남아있는 꽃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고요.
자, 포컬 포인트 옆으로 측면으로 가는 꽃들은 포컬 포인트보다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있고요. 다음 꽃으로는 카네이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카네이션은 장미와 거베라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주시면 되겠고, 카네이션뿐만 아니라 미니 장미 또는 리시안셔스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꽃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형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꽃을 반드시 대칭으로 사용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화형은 대칭이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플로랄 폼을 채워가면서 빈 공간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채워주시면 되겠죠. 채우는 게 잘 안 되면 플로랄 폼이 다 보일 수도 있겠고, 또 빈 공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채우는 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채우는 꽃은 소국이 있는데, 소국은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10줄기의 소국을 다 쓰게 되면은 되게 뚱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국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이나 미니 장미나 리시안셔스를 좀 더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나, 시간적으로도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국을 사용할 건데, 시장에서 시험용으로 소국을 구입하실 때 옆으로 잔가지가 많이 달려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위쪽에 모여있는 게 있고, 저는 시험 보실 때는 잔가지가 많이 달려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 잘랐을 때 여러 개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을 수 있는 이런 소국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위에를 잘랐는데 이렇게 되는 소국도 있거든요. 이런 소국은 그렇게 시험용으로 적합한 소국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잘랐을 때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이런 소국들이 채우기가 좋죠. 밑에 있는 소국들은 이렇게 또 가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런 소국들은 밑에다가 쓰기에는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소국 같은 경우는 꽃과 꽃의 사이에 줄기를 가리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오늘 화이장식 행사 역티형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화형은 다른 거보다는 주의해야 될 게요, 수직과 수평이 강조되면 돼요. 그리고 이 앞쪽은 너무나 평면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여기 허리 부분이 크지 않도록, 여기가 크면 삼각형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L자형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 부분이 좀 잘록하게 수평이 강조되면서 수직과 수평이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수직이 강조되게 또 다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역티자형을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참고하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